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6번째, 징크와 금속 지붕의 가격과 구조 분석. 징크로 지붕을 시공하면 얼마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근사치로라도 가격을 대답해주기 위해서는 되려 물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건물의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가 목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인가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2배는 납니다. 왜냐하면 징크 공사라는 것은 금속만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구조를 포함하는 작업인데, 건물 구조에 따라 바탕널, 상, 단열재 등의 설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공법 즉 패널의 타입에 따라 패널의 제작 할증률과 시공비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또한 건물의 디자인에 따라 시공 할증률과 후레싱의 비용에서 차이가 나고, 시공 면적, 건물의 위치,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징크와 금속 지붕의 일반적인 시공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 스탠딩심으로 지붕이나 외벽 시공을 하였을 때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건물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후레싱과 단열재의 비용은 제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목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하지 구조가 한두 개 빠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철골 구조는 하지 구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스탠딩심보다 평일 및 자재비와 시공비가 올라갑니다. 먼저 금속 원자재의 가격입니다. 금속은 원유 곡물과 함께 대표적인 비탄력적 재화입니다. 수요의 증감에 따른 생산량의 조절이 쉽지 않죠. 그래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내리기도 합니다. 원자재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LME, 즉 런던 금속교환소에서 매일매일 결정됩니다. LME 가격은 금속 원자재, 즉 순수 금속 덩어리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건축 외장에는 판재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징크의 원자재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 올랐다고 해서 징크판 가격이 2배 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에서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격과 가격 변동의 추세입니다. 2020년 이후 주요 원자재는 미진유의 가격 급등을 겪었습니다. 금속은 가장 크게 요동쳤습니다. 현재 철은 안정보합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리와 알미늄은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크는 그 중간 정도일 것입니다만, 금속 원자재의 가격 전망은 이 동영상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 자재 가격을 알아보고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께와 표면 처리에 대해서 한정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을 기준으로 하면 징크는 0.7mm 회색의 프리웨더링 제품, 동은 0.5mm 일반 동판, 알미늄은 0.7mm 페인트 도장 제품, 칼라 강판은 0.5mm 페인트 도장 제품입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는 현 시점에서 금속 지붕의 금속 자재비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가격은 전문 건설업체의 견적가 기준입니다. 상대 가격은 징크를 기준으로 동은 125%, 알미늄은 50% 정도, 칼라 강판은 30% 정도입니다. 칼라 강판을 기준으로 한 상대 가격은 칼라 강판이 1일 때 동은 4배 이상, 징크는 서너 배, 알미늄은 2배 정도입니다. 금속 판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을 때는 칼라 강판과 징크의 가격은 4배 이상이었습니다. 근래 원자재 급등 시기에 철과 칼라 강판은 2배 가까이 올랐으나 징크는 그만큼 오르지는 않아서 현재의 가격비는 4배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금속 지붕의 원재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속 지붕 전체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시는 가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 스탠딩심으로 지붕을 마감하였을 때 후레싱과 단열재를 제외한 금액의 일반적 가격입니다. 상대적인 가격은 칼라 강판 지붕을 일로 하였을 때 징크 지붕은 1.4배 정도입니다. 자재비는 3.5배 차이가 나는데 왜 전체 비용은 1.4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전체 시공비의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지붕은 각 파이프나 각재로 된 상 작업, 즉 평면이나 원하는 곡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프레임 작업, 그리고 금속을 얹고 고정할 단단한 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바탕널 작업, 방수나 환기를 위한 멤브레인 작업, 단열재 작업, 금속 마감 작업 등의 세부 공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속의 종류가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금속 아래의 하지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속 공사를 제외한 다른 하지 구조의 공사는 모두 비슷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작업과 바닥널 작업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감 재료와 관계없이 같은 비용이 듭니다. 징크의 경우에만 투습 방수지 외에 환기 멤브레인을 한 번 더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더 듭니다만 그래봐야 3~4천원 정도 상승합니다. 또 델타 멤브레인 위에 사용하는 델타 클립과 투습 방수지에 사용하는 일반 클립의 가격 차이는 1~2천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속지분 공사의 세부 공정에서의 가격 차이는 금속 공사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금속지분 공사의 비용을 구성하는 다른 하나의 축은 제노경이라고 불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입니다. 같은 공법으로 시공하면 금속이 다르더라도 재료비만 다르지 노무비와 경비는 같습니다. 징크와 칼라 강판의 금속 시공 자체만 놓고 볼 때 제노경의 구성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징크와 칼라 강판의 제노경 구성을 비율로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금속 마감 공사를 징크로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가 더 많이 들지만 칼라 강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보다 노무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외장 건식 패널의 제노경 비율은 6:3:1인데 징크지 분공사는 일반적 제노경 비율에 근접하지만 칼라 강판지 분공사는 굉장히 특이하게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큽니다. 이것은 저렴한 자재를 비싼 방법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종합하면 금속 외장 공사의 가격 구성은 금속의 재료비만 다를 뿐 하지 구조와 노무비, 경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금속의 재료비와 그 외의 다른 비용의 합계를 각 금속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결국 금속 지붕의 가격 차이는 선택하는 금속의 재료비 차이입니다. 하지만 재료의 가격 차이만큼 전체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칼라 강판은 징크처럼 보이면서도 자재비가 싸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칼라 강판은 징크에 비해서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저렴한 자재인데 결과적인 비용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건축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건축에서의 가성비란 무엇일까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했을 때 건축에서 성능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에서 만족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어떤 금속을 선택해야 자신의 경우에 가장 적당할까요? 칼라 강판으로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징크로 정말 제대로 품질 높게 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